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준이 되고 싶은 남자 대북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예고 드렸던 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고덕신도시 상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고덕신도시는 아직 상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총 3단계 계획 중에 이제서야 1단계가 들어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죠. 썸네일에서 보셨듯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석이 아닌 상권 예측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어쩌면 고덕신도시 최초의 상권 예측이 될 텐데, 상가나 상권은 사실 기업이 아닌 지역에서는 전문성을 띈 분이 거의 없어 예측을 하는 게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신도시고 특징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예측이라고 해도 상권 분석에 비해서 그리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 확실히 알게 되겠죠. 미리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제가 올리는 영상에서는 특정 상가의 장단점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먼저 고덕신도시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도죠. 이쪽에 삼성이 보이죠. 여기가 120만 평으로 전세계 삼성전자 단지 중 가장 크고 전세계 반도체 생산 라인 중 가장 큰 면적입니다. 차후 지어질 여기 동쪽에 브레인시티, 여기는 반도체 소재 업체들과, 그리고 이쪽에 지원시설 R&D 단지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이제 송탄에 위치한 세계 제1의 독일 화학기업 머크와 같이 이제 인근에 들어선 반도체 관련 유수의 협력 업체들과 함께 평택을 반도체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상권 예측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반도체 회사들이, 그리고 삼성이 소비할 상권이 바로 이 지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서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도시는 울산이나 포항, 거제, 가까운 곳으로는 천안, 아산 등이 있죠. 이런 도시들의 상권 내 소비력은 정말 높습니다. 웬만한 서울의 상권은 못 따라옵니다. 유동인구야 당연히 서울이 많겠지만 상권의 이용객당 매출 비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서울 인근 도시들 같은 경우에 교통 편의 등의 이유로 아파트 가격은 고덕신도시보다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의 가격이 상권의 세기를 좌지우지하진 않죠. 서울이 아니고서야 서울 인근 도시들의 상권, 상가 매출이 사실 고덕신도시와 비교하기에는 처음부터 급이 맞질 않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부터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천안, 아산만 보더라도 삼성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데, 유동 인구와 이용객 수 때문에 수원의 평가는 밀리고 있지만 주요 상권 내 단일 점포 매출은 밀리지 않습니다. 매출이 밀리지 않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임대가는 오히려 수원보다 높습니다. 수원도 삼성은 있죠. 그런데 이제 서울 주변의 문제는 이 3차 광역거리를 이용하는 이제 3차 수요층이 대부분 서울에 빼앗깁니다. 상권이 일정 이상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당과 같이 서울의 이제 상권과 대등한 상권도 있지만, 성남이란 도시는 서울 주변의 도시 중에 유일하게 서울의 인구 거주자들을 오히려 직장을 성남으로 출퇴근시키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서현역과 같은 상권이 만들어진 것이죠. 고덕신도시는 이들과 비교하기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산업도시고 자적도시입니다. 수도권 도시와 비교보다는 사실 지방의 산업도시와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1차, 2차, 3차 수요층이 집결하고 인근 지역에서 상권의 힘을 발하는 삼성이 소비하는 상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권의 색채는 분명합니다. 그걸 지도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수도권 2기 마지막 신도시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거리가 먼 신도시이기도 하고 그간 1기와 2기로 만들어졌던 도시의 단점을 보완한 도시입니다. 전체적으로 녹지 비율이 더 높고 약 530만 평이라는 면적 대비 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기반 시설은 면적 대비 더 많고요. 상업 시설은 면적과 인구 대비 적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지가 상업지역입니다. 군데군데 여러 곳에 이 붉은색이 보이시죠? 진한 노란색은 아파트, 공동주택들입니다. 주변에 연한 노란색도 보이시죠? 이건 주택지입니다. 상업지역은 딱 보셔도 가운데 위치해 있는 붉은색이 가장 많죠.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 붉은색이 많은 곳이 이제 서정리역 앞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붉은색이 보이는 곳들이 주택가 곳곳에 있는데 이게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상업지역들과 주요 점포주택지들의 상권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상권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임대가와 경쟁 상권을 알아야 하죠. 상권 전체를 보려면 입지 분석도 필수죠. 그런데 이 고덕 신도시는 신도시입니다. 그것도 농촌 도시로 분류되었던 평택에 들어서는 도시입니다.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발 계획이 다 진행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산업도시가 많은 도시로 바뀝니다. 산업도시란 말이죠. 지금은 농촌도시에서 산업도시로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기존에 분석해야 될 주변의 경쟁 상권은 없습니다. 입지 분석도 이미 영상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 시리즈 마지막에 광역 범위를 이야기 드릴 텐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상권 분석이 아닌 예측입니다. 이런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 할 건 도시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서울과 같이 신도시가 아닌 도시도 도시계획을 항상 살펴봅니다. 그럼 당연하게 벌어질 일들을 볼 수 있죠. 서울의 도시계획은 최근 도심이 2군데에서 3군데로 늘었죠. 그럼 하나 추가된 그 도심부는 급격히 발전을 합니다. 주거, 상권 등 모든 것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일단 고덕신도시 심장부, 시청과 시의회, 노동부나 기타 행정이 밀집된 행정타운, 여기가 행정타운입니다. 이 옆에 위치해 있는 중심상업지역부터 한번 볼까요? 지도로만 봐도 고덕 신도시 내에서 붉은색이 모여있는 곳이라 눈에 확 띕니다. 일반적으로 시청 인근 상업지역은 낮에는 오피스 상권, 저녁에는 유흥, 즉 위락 상권이 됩니다. 이건 전국 어디를 가도 거의 같습니다. 고덕 신도시도 같을까요? 고덕 신도시 중심부에 상업지가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위락으로 채우기에는 신도시 전체 면적당 상업지 개수가 아깝네요. 시청역, 이제 위락으로 채워진 상권은 조금만 다른 도시를 둘러봐도 상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을 잠깐 살펴보면 이건 이제 고덕신도시 시행지침입니다. 여기 보면 중심상업지역, 이 자리가 앵커 자리입니다. 상가 건물만이 아닌 최근 지어진 이제 신도시를 살펴보면 상권 역시 기본적인 MD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테넌트, 키 테넌트처럼 이 위치는 상권의 탑, 앵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정 용도는 대규모 점포입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그리고 복합 쇼핑몰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허용 용도를 살펴보면 특이한 게 유원시설업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놀이기구를 포함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고덕 신도시로 이제 인근 지역의 수요층을 끌어올 수 있는 점포가 입점을 해야 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고덕 신도시의 핵심 자리란 뜻이죠. 여기는 고덕 신도시 전체에서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차후 영상에서 광역권을 살펴볼 때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고덕 신도시는 백화점 등의 주간 판매 시설은 굉장히 약할 겁니다. 2, 3차 수요층은 광역권 내에 너무나 강력한 점포가 인근에 들어섭니다. 백화점과 같은 집단 판매 시설은 이 2, 3차 수요층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택 용의동 앞에 사실상 이제 평택 생활권이죠. 스타필드가 들어섭니다. 다음 달에. 안성 스타필드지만 안성 도심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안성 IC 바로 밑인데 여기는 평택이라 부르는 지역입니다. 인근 아파트와 주거지가 모두 평택이에요. 그래서 고덕 신도시의 이 앵커 자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근 지어진 광교도 인계동에 있던 갤러리아 백화점이 이 앵커 자리로 옮겼는데 그건 뭐 인계동에 갤러리아 부지도 차후 계획이 있어야 하고 광교에서도 거의 마지막쯤에 이 백화점이 들어갔었죠. 뭐 여기 사실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남과 거의 비슷한 면적의 스타필드는 평택뿐 아니라 인근 광역권 내에 도시의 주간 판매 3차 수요층을 모두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고덕에 언제 백화점이 들어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고덕 신도시는 중심 상업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권은 낮에는 이제 오피스, 저녁에는 위락, 사실 이건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청 상권과 달리 도시계획을 보면 주차부지 옆에, 여기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지도에 나와 있었죠. 주차부지 옆에 이 노란색에만 위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락시설은 유흥업종을 말하죠. 이게 이 안쪽 자리에만 위치합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이 위치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위락이 가능한 위치 말고 여기 세로, 주황색 보이시죠? 이 세로에 위치한 곳입니다. 단란주점은 뭐 엄밀히 말해서 위락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코와 같은 룸과 이제 노래방 기계 갖춰진 소주방도 단란주점이에요. 위락은 이제 룸살롱, 뭐 유흥 종사자가 있는 곳이고 이 종사자가 없는 곳은 단란주점입니다. 이 단란주점도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아무 자리에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다시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큰 도로변으로 BRT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BRT 라인에 있는 이 세로 부지만 단란주점, 뭐 노래클럽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도시계획상 지도로 돌아와서 볼게요. 방금 이야기 드렸던 부지가 여기 이렇게 세로로 배치된 부지들입니다. 이제 이 부지랑 이 노란색 부지, 이제 위락이죠, 여기가. 여기 부지만 숙박시설, 즉, 모텔이 허용되는 위치입니다. 유흥상권에서는 뭐 필수죠. 그리고 이 가운데가 이제 광장인데, 광장을 걷다가 마주치는 상가, 지금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분홍색 상가들은 일반 상업시설들입니다. 이제 근린상업지역의 상가와 같이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 뭐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상업지역 외곽에 위치해 있는 이 상가 부지들은요, 방금 전 중앙광장 상가와 거의 같은데 이제 하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업시설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종교시설도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뭐 중앙광장에서 마주보는 점포들이랑 일반적인 업종들이 들어올 텐데 위치상 여기 있는 이제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차량에 의한 혹은 뭐 멀리서 중심 상업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광고 효과가 중요한
그런 점포들, 그리고 뭐 또 조망을 우선시하는 점포들이 입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략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지 뭐 떠오르시나요? 나 위락이 안 되니까 병의원, 회사, 뭐 조망을 우선시하는 루프탑 같은 뭐 점포들이 입점을 할 거고, 이 가운데 이제 거리는 주 동선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점포들이 배치가 되냐면 충동 성향의 점포가 입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충동 성향은 뭐 미리 계획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점포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올리브영, 뭐 최근 뜨고 있는, 지금 최근은 아니죠, 이제 많이 떴죠, 랄라블라 등의 뭐 생활용품점이 될 수도 있고요, 커피숍이나 뭐 일반 음식점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야간 상권이 이 중심상업지역 내에 조성이 된다면 이 노란색 위락, 이 위락을 둘러싸고 이 이면에 조성이 될 겁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 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배치를 했냐면 밖에서 이 상권을 바라봤을 때 위락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에서 그리고 아래서 옆에서 봐도 위락은 없어요. 그리고 차 안에 이제 이 광장 녹색, 이게 도보죠. 이 도보로 이동하는 광장 같은 여기에서 봐도 주변 상가를 살펴보면 위락이 없습니다. 그간 신도시 시청 주변 위락이 허락된 상권을 보면 위락 업종 때문에 다른 업종의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점포를 가야 되는데 위락 간판이 난무하면 데리고 가기가 좀 꺼려지죠. 그래서 그런 상권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위락만 남습니다. 그리고 저녁 상권의 메인인 야간 상권을 인근에 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상권을 보면 그걸 보완한 배치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권처럼 보일 테고 안쪽은 위락의 기능이 돌아가죠. 이 위락이 왜 중요하냐면 그건 이제 여기가 산업도시고 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상권이 조성될 때 그리고 천안에 두정동이 처음 생길 때 굉장히 기형적인 상권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건 위락 업종 그리고 뭐 비즈니스 바와 같은 점포가 초기에 상권을 뒤덮는 겁니다. 당시에 계약은 모두 저녁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이러한 형태의 점포가 이제 뒤덮고 그 이후에 야간 상권이 주변에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락 점포, 이 야간 상권의 매출 소비력은 엄청납니다. 고덕신도시 평택과 비슷한 환경의 천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불당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두정동의 점포 매출은 강남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갈 자리가 바로 여기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삼성이 소비할 상권, 그 중에서도 삼성이 강한 저녁에 소비할 상권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배치로만 보면 삼성이 소비할 상권치고 중심 상업 지역에 위락 필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위락 규모가 예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위락 부지의 강세도 점칠 수 있으나 위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락 본인 점포가 아닌 이제 여기 위락 부지가 있으면 이 주변 상가들을 살립니다. 여기도 위락이죠. 이 주변 상가들을 이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의 위락 점포의 특징입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상가 배치는 굉장히 지금 잘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가들이 적습니다. 상권이 필시 이제 중심상업 지역 밖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복합 용지나 점포주택지의 상가가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판매 시설 관련 점포는 지역 내 수요층 범위를 책정한 점포들까지만 이제 입점을 할 것입니다. 판매 시설 관련 점포가 이제 다른 도시에 비해 많지는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에 나올 상가들을 생각하면 뭐 적정 규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규모의 상가로는 이제 야간 상권을 뭐 확실히 가져간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예측을 하나 해볼까요? 야간 상권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 드린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100위 안에는 들 수 있는 상권이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정도 규모의 삼성이 소비하는 상권은 평택처럼 주변에 경쟁이 없는 이 도시에서 집중이 되면 최소한 이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중심상업 지역에 야간 상권까지 가져온다고 하면, 혹은 중심상업 지역의 최인근에 야간 상권이 배치된다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 매출액 기준 상권 랭킹의 50위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는 상권이 될 겁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상가 임대가,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출을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상권 예측 중에서 예측이 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신도시는 사실 도시 계획만 봐도 경험이 쌓이면 80% 이상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예측에서 벗어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주간 상권보다는요, 야간 상권을 예측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야간 상권이. 주간 상권은 사실 도보로 이용하는 이제 1차, 그리고 지역 내 이동하는, 지구 내 이동하는 2차, 이 배후 수요 유동 흐름만 봐도 대충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2차, 3차 수요층은 사실 이 흐름에 편입돼서 잘 되는 상가를 더 잘 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야간 상권은 조금 다릅니다. 위락이 들어가는 중심상업지역은 사실상 저녁의 유흥상권, 이거는 중심상업지역에서 가져갔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보조를 맞추는 야간 상권은 중심상업지역에 어느 정도 배치가 될 거고요. 이제 메인이 되는 야간 상권은 다른 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을 보더라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근 배후 수요에 의한 유동은 사실 여기 있는 행정타운만 봐도 됩니다. 인근 배후 아파트가 오히려 타 상업지역에 비해서 접근하는 배후 수요가 더 적습니다. 여기가. 주목해야 될 건 행정타운이고요. 이 행정타운과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BRT 노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주요 동선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위에 있는 서정역 앞에 일반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도보로 이동하는 배후 수요만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곳의 유동인구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상권에 대해 이야기 드릴 때 말씀드렸죠. 주변 배후 수요보다는 대중교통에 의한 유동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하철로 도시 내 이동이 되지 않는 지방이기 때문에 삼성과 같은 이제 주요 기업의 셔틀 라인도 중요하고요. 버스는 당연히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 BRT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이쪽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도 그렇지만 자차에 의한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세부적인 유동로나 개별 상가 필지, 입지까지는 이야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 필요하신 분은 따로 연락을 주세요. 중심상업지역 다음으로 큰 곳이 이제 이쪽에 있는 서정리 역세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 얘기 드렸던 서정리 역세권 일반 상업지역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번 편을 시작으로 해서 고덕신도시 상권 예측에 대해서 제가 쭉 시리즈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 중심상업지역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밌는 상업지역들이 많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준이 되고 싶은 남자 대북이었습니다.